舞台とか、ライブで共演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が、その時よりも大人っぽく感じましたし、人の一つ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 보고 듣는 인물 리키. 1986년 2월 23일생으로 현재 34세, 일본 자니스 소속 아이돌 그룹 카툰의 멤버이자 배우인 카메나시 카즈야 편 일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도쿄도 에도가와구 출신으로 키 171cm의 B형이며 자니스 소속입니다. 카메나시 카즈야 편은 1부 전반적인 내용, 2부 필모그래피 여담, 3부 CM 모음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카메나시 카즈야 편은 나무위키와 위키페디아 한글의 내용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의외로 많아 여러가지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모두 넣자니 1부, 2부 분량이 너무 많거나 나누기 애매해지다 보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카메, 카메짱, 카즈야, 캄, 꼬부기, 거부기 등입니다. 아이돌 그룹 카툰 소속이며 멤버들 중 막내로 이미지 컬러는 핑크입니다. 도쿄도 에도가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메나시 카즈야는 본명으로, 카즈야는 유명 만화인 터치에 나오는 주인공 우에스기 타츠야의 쌍둥이 남동생 우에스기 카즈야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메나시 카즈야가 태어나면서 삼형제가 되자 어머니는 평화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에 평화에 화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만화 터치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친척 누나가 카즈야로 좋지 않아요 라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같은 카툰의 멤버인 우에다 타츠야의 이름도 같은 만화 터치의 주인공 우에스기 타츠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로 총 6인 가족입니다. 큰형인 카메나시 유이치로는 1982년생, 작은형인 카메나시 코지는 1984년생, 셋째인 카메나시 카즈야는 1986년생, 막내인 카메나시 유이야는 1990년생입니다. 카메나시 카즈야가 어렸을 때는 4형제를 양육하기 위해 아버지께선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며 바쁜 날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30분의 짧은 짬이라도 생기면 아들과 캐치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하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카메나시 카즈야와 체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끔 카메나시 카즈야의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다투곤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빨래나 청소 등 집안 살림에 전념하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입니다. 이러다 보니 화장을 할 일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위해 화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모임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6번만 화장을 했기에 화장 스킬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말썽꾸러기였던 카메나시 카즈야 때문에 학교로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카메나시 카즈야가 따로 살면서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다 보니 딱히 갈만한 구실이 없어 구실 좀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카즈야가 집에 없을 때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깨끗이 정리 후에 조화에 물까지 뿌려 장식해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돌아온 카메나시 카즈야가 깨끗한 집을 보고 엄마가 깨끗하게 해놓고 갔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위키에선 모정 캄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카메나시 카즈야가 깨끗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녁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해 뜬금없이 지금 여행 때문에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아버지랑 결혼하길 잘했어 라며 이 말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퓨어한 부모님의 모습이 자랑거리라고 카메나시 카즈야는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뽀뽀하는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형이 술에 취해 어머니께 뽀뽀한다는 게 카즈야에게 뽀뽀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건장한 체격인데 반해 카즈야 혼자만 갸냘픈 체구에 피부가 하얗습니다. 4형제 모두 운동을 했습니다. 큰형은 초등학생 시절 가라데를 했고 일본 전국 챔피언을 했습니다. 작은형은 유도를 했고 챔피언을 했으며 셋째인 카메나시 카즈야는 야구를 했습니다. 동생은 카메나시 카즈야와 함께 자니즈 야구대회에 제이 화이트 선수로 2회 참가합니다. 2005년 카메나시 카즈야가 출전하지 않은 대회에 투수로 출전해 대활약하고 베스트 플레이어상을 받습니다. 어릴 적엔 유달리 마른 체구로 형제들에게 치이며 지냈다고 합니다. 카메나시 카즈야의 옷 속에 쿠션을 넣고 샌드백 대용으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한정 판매하는 소년 만화 잡지를 사오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못하면 샌드백 신세인지라 서클 활동 중에도 잡지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달려야만 했었다네요. 거기다
사형제의 식사 시간은 늘 전쟁 같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에 의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입안에 넣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커서도 남아 주위 사람들은 햄스터 같다고 합니다. 카즈야는 동생을 많이 아낍니다. 같이 길을 걸을 때면 동생을 길 안쪽으로 걷게 하고 자신이 차도 쪽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카메나시 카즈야의 형제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니즈 야구대회 당시에 동생 모습이 나온 사진들을 제외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애교가 넘치는데 사형제 중 카즈야가 애교 많은 고명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완동물로 카니엔 닥스훈트 종인 란, 토이푸드 종인 제리, 장모종 치와와인 치비쿠로로 총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란은 주니어 시절 동료 멤버인 아카니시 진과 펫샵에서 분양받았습니다. NTV의 천재 시무라 동물원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고 카메나시 카즈야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걸 좋아합니다. 명탐정 코난의 모리란을 좋아해 이름을 란으로 했습니다. 제리는 단순히 란과 합치면 란제리가 된다고. 마지막으로 치비크로는 까만 꼬마란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좀 까칠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양아치 같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별명도 칼 씹는 거북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외모적인 오해일 뿐 실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함께 일한 PD나 스태프들은 엄청 성실하다며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 야구부 생활을 하며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게 몸에 밴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성실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은 확실하게 하며 어른스럽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이상한 말을 하는 등 천연의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톤네루즈, 쿠아즈 기라이에 출연했을 땐 긴장을 너무 한 탓에 손을 심하게 떨었는데요. 잡고 있던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MC는 이후 손을 떠는 게스트가 있을 때마다 카메나시 카즈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니온TV의 24시간 TV에서 아쿠유가 작사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때도 손을 너무 떨어서 NTV의 고잉 스포츠 앤 뉴스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사람인을 3번 그리고 마시는 신용을 하면 긴장이 풀린다는 일본의 미신이 있는데요. 긴장을 많이 하는 탓에 카메나시 카즈야가 자주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긴장을 너무 해서 사람 인자를 3번이 아닌 1번 줬고 마시고를 3번 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론 오징어회, 파, 딸기입니다. 멤버들이 오징어회를 먹을 때면 좋아하는 카메나시 카즈야를 위해 오징어 초밥은 남겨둔다고 합니다. 후지TV의 예능 프로인 토키오 카케로에 출연해 꿈에 그리는 집을 설계하는데 팥이 있었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딸기로 도배된 케이크를 받는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니언즈와 스누피, 오시리카 지리무시, 엉덩이 깨무는 벌레가 있습니다. 미니언즈는 라디오에 출연해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니언즈 자체가 귀엽다고 합니다.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만났을 때 미니언즈 인형 탈을 쓰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카즈야는 소문난 스누피 덕후입니다. 네이버 라인의 스탬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스누피 스탬프라고 합니다. 오시리카 지리무시, 엉덩이 깨무는 벌레는 2007년 11월 요미우리 TV의 카툰에 출연해 퀴즈를 푸는데 이 벌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정답을 보자 펄쩍 뛸 정도로 흥분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으로는 우메보시, 건포도, 건과일, 토마토, 피망입니다. 싫어하는 음식 중에서 우메보시를 가장 싫어합니다. 어릴 때 말린 우메보시를 먹던 형이 씨를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뱉는 걸 보고 더럽다고 느꼈고 이게 트라우마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열었을 때 우메보시가 보이면 닫고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메보시로 인해 밥과 반찬이 더러워져 기분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싫어한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노리고 그러는 건지 계속 먹게 시킨다고 합니다. 방송이고 시키는 거니 먹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싫다는데 방송이 짓궂네요. 2006년 이토 미사키와 함께 출연했던 후지TV의 톤네루즈의 여러분 덕분입니다. 신 무작정왕 결정전에서 건포도빵이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창시절 급식에서 건포도빵이 나오면 건포도를 하나하나 골라냈다고 합니다. 건과일도 싫어합니다. 과일을 왜 말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토마토, 피망,
밥과 반찬, 그리고 디저트와 과일이 함께 섞여 있는 도시락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조리된 과일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리되어 나오는 가공토마토와 일본식 탕수육인 수부타에 들어간 파인애플과 애플파이 등이 못 먹는 조리된 과일입니다. 과일은 과일 그대로만 먹는 듯합니다. 다만 딸기잼은 괜찮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색은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취미는 야구와 요리, 주방기구 수집, 건강랜드 가기 등입니다. 야구는 취미라기보다는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은 본업인 가수보다 오히려 야구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야구하러 자니스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야구는 6살 때부터 시작해 중1 때까지 약 8년간 야구부에서 활동했으며 포지션은 세컨드와 쇼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에도가와구 연합대표로 선발되어 등번호 11번에 4번 타자로 출장한 경력이 있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외식하는 것보다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접 요리를 배운 적은 없으며 정확히 계량해서 요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요리 프로에서 요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일본에서 요생남으로 유명한 모코스 키친의 하야미 모코미치의 버금가는 요리 실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모코스 키친이 자신의 주방에 촬영하러 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방기구 수집은 해외 나갈 때마다 접시나 컵 등은 꼭 사온다고 합니다. 프로들이 사용하는 주방기구나 업소용 기계들도 잔뜩 갖추고 있습니다. 오뎅바에서 사용하는 거대 오뎅냄비나 붕어빵 팬, 업소용 에스프레소 머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도 사먹는 맛이 안 나 이상하다고 합니다. 건강랜드는 한국으로 치면 찜질방 같은 건데 사우나와 목욕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강한 여자, 자신이 할 일을 다하며 상식이 있고 배려심이 있으며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리까지 잘한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딱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좋아진 사람이 이상형이 된다고 합니다. 연애관은 첫눈에 잘 반하는 금사빠 타입으로 상대방이 먼저 고백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며 반하면 바로 고백해버린다고 합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연애는 늘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항상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진중한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으로 야구, 서핑이 있습니다. 야구는 취미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서핑은 2005년 니폰TV의 긴다이치 소년의 사건부 흡혈귀 전설 살인 사건에서 함께 출연한 오사카 나오키가 드라마 종영 후에 바다에 데려가 서핑보드를 선물로 주고 가르쳐 주어서 시작했습니다. NTT 도코모 CN과 주연을 맡았던 2006년 후지TV의 드라마 사프리에서 수준급의 서핑 실력을 보여줬는데 이 당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단 몇 초의 촬영을 위해 쉬는 날도 없이 몇 시간씩 연습한 끝에 훌륭한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활동이 거의 없는 기간이나 낮부터 스케줄이 있는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가까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올 만큼 야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조카밥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조카를 너무 좋아해 뽀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조카는 카즈야를 쭈쭈니 뽀뽀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조카가 훌쩍 커버린 탓에 더 이상 뽀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카는 소파에 누워있는 카즈야에게 카즈야 딸기 먹을래? 하며 딸기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자니스에는 13살이던 1998년 11월 8일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동기에는 같은 카툰의 멤버인 나카무르 유이치, 뉴스의 마스다 타카이사, 키스마이 FT2, 후지가야 타이스케 등이 있습니다. 오디션은 사촌 누나가 이력서를 제출했고 아버지는 야구 연습이 끝난 카미나시 카즈야를 데려가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오디션에서 다른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온 데 반해 자신은 짧은 머리에다 아버지의 추리닝을 입고 있어 불합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합격하게 됩니다. 자니스에 입소해 연습생이던 시절 일요일엔 댄스 레슨이 있었습니다. 야구 시합이 일요일에 있던 적이 있는데 야구 시합 때문에 댄스 레슨은 장기간 결석했습니다. 자니 키타가와의 전화 호출을 받고 가니 선배들의 콘서트 투어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댄스 레슨을 받지 않은 데다 춤도 제대로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콘서트 장소에 도착하니 모두 선배들 뿐이었고 마치 다른 세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춤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처음엔 선배들을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휴식 시간에 휴식 중인 선배들에게 찾아가 알려주세요 라며 고개 숙여가며 춤을 배웠습니다. 이 일이 있으므로 야구 연습을 가지 않고 자니스 주니어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1993년 TBS의 드라마인 3학년 B반 김파치 센세 시리즈의 제일 말단 배역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인기 주니어인 카자마 슌스케와 함께 출연하게 되자 드디어 자신이 발탁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파치 센세가 끝난 뒤엔 다시 백댄서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진학 상담을 가게 되는데요. 사무소 측은 아직은 쓸면 사라질 주니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카메나 시카즈야는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레슨에 나가지 않고 그만두기로 마음먹습니다. 주니어 활동 기간 중 받은 모든 수당을 사용해 가정교사까지 써가며 열심히 공부해 다른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자니스 사무소에는 전화로 그만둔다고 통보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자니 키타가와가 다시 전화해 그만두면 안 돼, 생각해둔 게 있으니 일단 와봐 라고 했고 자니스 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 달 뒤인 2001년 4월 카툰이 결성되고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 후 2004년 4월에 타키자와 히데아키가 주연을 맡은 무대 공연인 드림보이의 타키자와의 대역으로 주연을 맡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대역을 맡게 되면서 멤버들 중 혼자만 스케줄과 연습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함께 출연했던 칸자니 에잇뿐만 아니라 소속 그룹의 멤버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대기실까지 혼자 쓰게 되니 멤버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멤버 중에 자신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 이 시기가 엄청 힘든 시기가 됩니다. 시부타니 스바루가 대기실에 찾아와 네 마음 이해해 라는 등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스바루를 만난 자리에서 고마움을 전하자 정작 스바루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자니 키타가와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고, 카메나 시카즈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2005년 5월 타키엔 츠바사의 타키자와 히데아키로부터 좌장 자리를 물려받으며 19세의 나이로 헤이세이 드림보이즈에서 좌장이 되었습니다. 2005년 라카마 유키의 대표작 중 하나인 NTV의 드라마 고쿠센2에 출연했습니다. 카툰의 동료 멤버인 아카네시 진과 함께 출연했는데 평균 시청률 27.8%로 드라마가 데이트하면서 소속 그룹인 카툰과 함께 자신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고쿠센2 출연 당시 맡았던 과묵하고 말이 없는 배역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평소에 써서 먹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촬영 내내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 9월 24일 도모토 쯔요시, 마츠모토 준이 주연을 맡았던 니폰TV의 드라마인 킨다이치 소년의 사건부의 스페셜편인 킨다이치 소년의 사건부 흡혈귀 전설 살인사건 편에 출연합니다. 여기에 엔딩곡은 소속 그룹인 카툰의 노래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단편이었지만 인기가 높아 연속 드라마화 하려 했으나 카메나 시카즈의 스케줄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출연했던 고쿠센2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던 것에 힘입어 카메나 시카즈야도 데이브레이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TV에선 카메나 시카즈야를 기용해 드라마를 기획하는데 이 드라마가 2006년에 방송된 노부타르 프로듀스입니다. 이때까지도 소속 그룹인 카툰은 CD 발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함께 출연한 다른 그룹 소속의 멤버로 구성된 한정 유닛인 슈지와 아키라가 결성되게 됩니다. 극중에서 카메나 시카즈야가 연기한 키리타니 슈지와 야마시타가 연기한 후사노 아키라에서 따와 자니 키타가와가 지었습니다. 카메나 시카즈야는 그룹보다 먼저 CD 데뷔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고 크게 반발합니다. 자니 키타가와는 카툰을 위한 일, 유의 실패는 카툰의 실패다 라고 강하게 말해 할 수 없이 납득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결성 당시 2005년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에도 TV 프로에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유닛의 동료 멤버였던 야마시타 토모이사는 카메나 시카즈야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면 안된다 라며 카메나 시카즈야가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발매한 싱글인 청춘 아미고는 CD 발매 첫 주부터 52만 장이 판매되고
오리콘 발표에 의하면 발매 4주 만에 총 판매량 160만 장을 돌파하며 메가히트를 기록, 싱글 앨범 1위를 차지합니다. 청춘 아미고는 드라마 주제가로 사용되는데요. 드라마의 인기가 크게 상승하면서 2005년 첫 밀리언셀러 달성과 동시에 2005년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스웨덴 작곡팀이 제작한 이 곡은 다양한 세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2006년엔 스웨덴에도 발매됩니다. 엄청난 인기로 스케줄 역시 엄청나게 밀려들었는데요. 소속 그룹이 데뷔하기 전이다 보니 매니저도 없고 스케줄 이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스케줄을 위해 전철로 이동해야 했으며 간혹가다 야마시타 토모이사의 매니저가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노부타르 프로듀스의 홍보차 NTV의 주민 사타데이에 출연했는데요. 이 방송에 주무사타 종합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얻게 됩니다. 드라마 종영 후에도 비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2일 소속 그룹인 카툰이 리얼페이스라는 CD를 발매하며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발매 9주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2006년에 올해의 넘버원 세일즈 싱글을 기록합니다. 첫 솔로곡도 발매하는데요. 2002 관객은 신 콘서트 55만 명의 사랑의 리퀘스트에 응해 콘서트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싱글곡입니다. 이 곡은 킹키키즈의 도모토 쯔요시가 작사 작곡을 해준 곡으로 2015년 음원화되면서 새롭게 PV도 촬영에 수록됩니다. 수록 당시 약 12년 전의 곡이다 보니 현재 도모토 쯔요시의 음악과 달라 신뢰가 될까 싶어 물어봤더니 흔쾌히 괜찮다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일본 NHK 위성 J텔레비전과 NHK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더 소년구락부 촬영 현장에서 도모토 쯔요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새롭게 레코딩한 거 들었는데 엄청 좋았어라고 말해주어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드림보이에서 부른 밀록 영상이 유명합니다. 카메와 야마피 유닛. 카메와 야마피는 카툰의 휴식기간 중 결정된 유닛으로 2017년 4월에 방송된 NTV계 토요일 10시 드라마 저 운명의 사람입니다의 주제곡을 위해 카메나시 카즈야와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팀을 이룬 기간 한정 유닛입니다. 이 유닛은 지난 2005년 드라마 노부타르 프로듀스에서 주제가를 부른 슈이지와 아키라의 청춘 아미고 이후 약 12년 만의 재결합입니다. CD에 수록된 엽전 레볼루션은 청춘 아미고의 답가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사는 모두 조프가 다루고 있어 가사에 같은 문구를 넣는 등 경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카툰의 언락 이후 1년 2개월 만에 발매한 싱글입니다. 청춘 아미고는 당시 야마시타가 소속해 있던 그룹 뉴스가 속한 레이블인 자니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되었지만 이번 싱글은 카툰이 속한 제이스톰에서 발매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9일자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에서 첫 주 175,569장을 판매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재팬 차트에서는 첫 주 누계 188,231장을 판매하며 타이틀곡인 등 너머의 찬스는 핫백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니스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둘이 함께 콘서트 투어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내용이 많네요. 정리하면서 막 제외시키자니 그걸 빼면 어쩌냐 하실 것도 같고 정말 일화나 이런 게 참 많은 연예인이네요. 정리하다가 포기하고 카메나시 카즈야 편 패스할 뻔했어요. 매끄럽지 못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리키 카메나시 카즈야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카메나시 카즈야 2부 필모그래피 및 여담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웃dom다 생각하시고 구독, 강곡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강곡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